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44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시 2획에 해당되는 부수인 경, 멀다 라는 의미의 경자 부수를 가진 한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이라는 의미의 제자, 둥글다 라는 의미의 N자입니다. 일본 화폐의 단위죠. 책을 나타내는 책자가 되겠고요. 모험하다 할 때의 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한자는 제자를 살펴보겠는데요. 두 개 또는 두 번째라는 의미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특히 서수로 두 번째라는 의미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으로 한일자를 그어주고 그 밑에 경자를 이렇게 써줍니다. 그 다음에 안에 횡을 하나 긋고 내려 긋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제자가 되겠습니다. 둘 또는 두 번째라는 의미의 제자가 되겠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통상 이제 이 한 손으로 쓸 때는 얘를 뭐 짧게 하나 길게 하나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데 인쇄체로 쓸 때는 이거를 더 넓게 쓴다라고 하는 점 체크를 하시면서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둘 또는 두 번째라는 의미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제차 그러면 한 번 더 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제3 이런 말은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여러 차례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무엇인가를 의논을 다시 하다, 두 번 하다 라고 할 때 재의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 의결을 해서 결정하다 라면 재의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회에서 하나의 안건을 같은 회기 내에 두 번 처리할 수 없다. 한 번 부결된 거는 또다시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라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일사부재 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의자 대신에 리자, 심리하다 할 때의 리자를 쓰면 일사부재 리가 되는데 이거는 같은 사건을 한 번 확정 판결이 나면 다시는 제소할 수 없다라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확정 판결이 났다 할지라도 뚜렷한 증거가 새로이 나왔을 때는 재심이 가능하다. 그래서 재심은 새롭게 재판을 시작하는 1심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행정심은 2심부터 하는 거죠. 재범이라는 것은 범죄를 두 번 저지르는 것 또는 두 번 저지른 사람, 요 범은 사람도 뜻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범죄 또는 두 번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얘기한다. 이제 3번부터는 누범이라고 해서 여러 차례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범은 첫 번째 죄를 지은 사람, 재범은 두 번째 죄를 지은 사람, 누범은 세 번째 이상 죄를 범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의 재심할 때 이게 재판이죠. 그 재판이 아니에요. 이거는
책을 두 번째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버전이라는 말을 쓰죠. 예, 버전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버전이 바로 요 판입니다. 그러니까 버전 2 그러면 두 번째 판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숫자를 점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도 숫자가 있고 오른쪽에도 숫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버전 1.52 이런 식으로. 요 앞에 1은 판을 얘기하는 거고 뒤에 숫자는 릴리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판에서 쇄가 다른 거예요. 쇄.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말하면 전면 개편이 되면 버전이 바뀌고 일부 개편이 되면 그러니까 수정한 거죠. 잘못된 것을 버그를 수정하거나 이러면 릴리즈가 바뀌는 거예요.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쓴 물품을 원료로 해서 새 물품을 만드는 것을 재활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활자 대신에 사자를 써서 재사용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데 재사용이라는 것은 한 번 쓴 물품을 클리닝해서 청소해가지고 다시 쓰는 거예요. 재활용과 재사용은 전혀 다르죠. 재활용은 그 원료로 사용을 해서 한 번 사용한 물품을 원료로 사용해서 다시 만드는 거예요. 다른 걸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지로 골판지를 만든다. 사과 박스를 만든다든지 이건 재활용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주나 맥주나 이런 거를 사 마시면 그 병을 도로 슈퍼마켓에 가서 팔을 수 있죠. 그거는 처음에 소주나 맥주를 내보낼 때 그 회사에서 병 값을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되돌려주는 거죠. 이런 병은 예를 들어서 소주병이다. 그러면 소주병은 깨끗하게 클리닝을 해서 그 소주를 다시 담습니다. 그걸 재사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재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소설이라든지 이런 그 시놉시스를 새로이 만드는 것, 뼈대를 다시 만드는 것을 재구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은 이것이 뭐 꼭 그 소설이라든지 이런 데뿐만이 아니고 어떤 뭐 음악이라든지 이런 예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한 뭐 범죄를 추적을 하면서 심리적으로 추적을 하면서 범죄 상황을 다시 가상으로 만들어 보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재구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구성과 재현은 일맥이 통하죠. 같은 구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현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이 해보는 것을 재현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연극을 한번 했다. 그럼 연극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죠. 보관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한 번 더 하는 것이 재현이 되는 거죠.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범죄 현장을 한 번 더 추리해서 상정한 대로 실행하게 해보는 것, 이걸 재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편이라고 하는 것은 오르가네이션을 다시 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 구도라든지 정부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변화에 맞추어서 새로이 편제를 바꾸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재회, 한 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것을 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한자는 항자가 되겠습니다. 항상이라는 의미의 항자예요. 이거는 내려 긋고 점을 양쪽으로 이렇게 찍는데요. 이게 마음심입니다. 마음심자하고 같은 거고, 그 다음에 한일자,
이게 날일자로 쓰셔도 되는데 그 가로알자죠. 원래는 가로알자 쓰시고 그다음에 마무리를 하시면 항상이라는 의미의 항자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해서 총 9획에 해당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항상이라는 의미의 항자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보고 단어를 살펴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항상이라는 의미의 항자가 되겠습니다.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늘 변하지 않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시라고 하는 말과 항상이라는 말은 완전히 같은 말입니다. 항구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구적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끝이 없다 라는 말이죠. 항성은 끝없이 빛이 나는 천체를 얘기하고요. 순수 한국말로는 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은 별이죠. 행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일 행자 할 때 행성. 행성은 항성의 위성을 항성의 위성 역할을 하는 것. 위성은 아니고 위성 역할을 하는 것을 행성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지구, 목성, 화성, 토성 이런 것들은 해의 행성이죠. 그리고 행성의 부속 천체를 우리가 위성, 그래서 다른 지구의 위성이 되는 거죠. 항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있는 등호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문자나 오른쪽에 있는 문자에 어떤 숫자를 넣든 항상 값이 같아지는 걸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속운행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것을 항속운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천체는 항속운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공위성에서 항속운행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같은 지점, 지구의 같은 지점을 바라보는 위성이 되는 거죠. 항온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가 변하지 않는 동물이에요. 이러한 동물은 통상적으로 우리 포유류는 다 항온동물이죠. 그런데 뱀과 같은 동물은 변온 동물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변하는 동물이죠. 이렇게 무엇인가가 변하지 않게 늘 일정한 범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항상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체는 모든 것이 다 항상성을 유지하죠. 예를 들어서 체온도 항상성을 유지하고 호르몬 양도 항상성을 유지하죠. 이렇게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항온, 항습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시스템 메인 전산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항온, 항습 기능이 갖추어져 있죠. 이항복은 호가 백사죠. 임진왜란 때 병조판서로 임진왜란을 승전으로 이끈 그 장본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순신 장군과 관련해서도 이제 권율 장군과 관련해서 또 얘기들이 이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때 이제 이항복의 항자가 항상 할 때의 항자를 쓰는데 사람 이름을 이제 오늘 제시해드린 거는 이 성과 명의 순서 때문에 제가 일부러 사람 이름을 한 번 더 불러온 거예요. 우리는 항복, 리 이렇게
표기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데요. 이항복 이렇게 표기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옛날과 달리 한국이 전 세계에서 알 만큼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한국은 성명 순으로 표기한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항복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항복리와 같이 받아들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가능한 한은 항복리 이렇게 쓰지 마시고 이항복 이렇게 써주세요. 예를 들어서 저는 강민구 이렇게 씁니다. 민구강 이렇게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성을 앞에 쓰고 이름을 뒤에다 쓰는 거를, 처음에는 아직도 이게 체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서로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시기가, 일정 시기가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한국인은 무조건 성을 앞에 쓰는구나 라고 전 세계에서 알아줄 날이 올 겁니다. 오늘의 마지막 한자는 개자가 되겠는데요. 바운더리란 뜻입니다. 네이버 영어 사전에 보면 개자를 경계하다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틀린 얘기입니다. 이 개자는 경계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선을 긋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경계, 개, 경계하다 개가 아닙니다. 경계, 개입니다.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총 9획에 해당하는 글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밭이라고 하는 전자예요. 그리고 밑에 이게 개자죠. 해서 개, 바운더리 또는 경계선 할 때의 개자다. 경계할 개가 아니고 경계개다 라고 하는 거 강조하면서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그러면은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각계각층 모든 레벨을 다 포함한다. 그러니까 whole world라는 뜻입니다. 언론계 할 때 뒤에 앞에 사회가 나오고 뒤에 계가 나오면 그 사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언론계 그러면은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즉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업으로 하는 사회라는 뜻이죠. 학계 그러면은 학문을 업으로 하는 세계 이런 뜻인 거예요. 정치계 그러면은 정치꾼들이 있는 세계. 재계 그러면은 경제 부분을 이끌어가는 사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한계라고 하는 것은 리미트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까지가 끝이다. 그 이상은 갈 수 없다 라는 선을 얘기하는 거고, 경계는, 한계와 경계는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말은 다른 말인데 실제로 현대 한국어에서는 같은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원래 한계는 여기가 한계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한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인가를 할 수 있는 범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계라는 것은 이쪽 땅과 이쪽 땅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는 예산군이고 여기는 홍성군인, 여기를 경계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 한계와 경계가 거의 그냥 같은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경계는 상대적으로 좀 물리적인 범위를 주로 더 얘기를 하고, 한계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얘기하는 그런 부분은 가지고 있긴 하지만 거의 같은 말로 써도 무난하다. 시계라고 하는 것은 똑딱똑딱 가는 시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거는 시정거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통상은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안경 쓴 거를 뭐 다 포함하는 거고, 네, 이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참고로 통상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서 봐도 사람은 30km 이상은 보지 못합니다. 왜 그러죠?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 이상의 거리는 볼 수 없죠. 그 밑에 시계는 이 앞에 기관을 나타내면 그 기관의 경계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계 그러면은 시의 예를 들어 안양시다. 그럼 안양시의 경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도계 그러면 뭐 만약에 충청남도다. 그럼 충청남도의 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임계라고 하는 것은 특정 조건 하에서 변할 수 있는 한계선을 임계라고 합니다. 또는 경계선을 임계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물이 액체 상태로 변할 수 있는 선이 제로, 섭씨 제로에서 100도 사이예요. 요 100도와 0도는 임계인 거예요. 임계점이죠. 그래서 100도를 넘어서면 물이 수증기로 변하고 0도 밑으로 떨어지면 물이 얼음으로 변합니다. 타계, 다른 세상이란 뜻이죠. 이게 다르다라는 타자니까 다른 세상이라는 의미로 타계로 쓰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현대 한국어에서는 이런 다른 세상이라는 말을 거의 안 써요. 타계. 뭐로 쓰느냐? 다른 세상으로 간 것. 다른 세상으로 갔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가다, 돌아가셨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타계하다 그러면은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계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계가 맞닥뜨려진 경계면을 뜻하는 거예요. 경계면을 활성화시킨다라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물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다 기름을 들어 부으면 물과 기름이 섞이질 않고 따로따로 이렇게 뭉치질 않고 따로따로 있죠. 예를 들어서 통에다가 이렇게 넣는데 여기다 원래는 기름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다 물을 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이 밑으로 내려가고 기름이 위로 뜨죠. 요 부분, 요 기름과 물이 떠 있는 요게 계면이에요. 경계면이란 뜻이죠. 계면 활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과 물이 서로 섞이는 기능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왕창 눈으로 볼 때 다 섞인 것처럼 보이는, 이거를 계면 활성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계면 활성제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비누죠. 비누를 쓰면 기름때가 물 속에 다 녹아버립니다. 왜? 기름 경계면과 물 경계면이 섞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한 개의 부수와 세 개의 단어, 한자, 그리고 각 한자에 대한 10개씩의 단어, 현대 한국에서 흔히 쓰이는 단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또한 특히 한국어를 배우시는 외국인들이 한글 단어가 아무렇게나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특정한 원리를 가지고 만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 단어의 정확한 뜻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